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로이터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속보가 전해졌고요. 조금 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맞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서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나토와 EU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표단을 급파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호 대변인, 일단 곧바로 지금 우리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라, 신중하게 해라,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은 우리나라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동맹은 한쪽의 공격을 받으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동맹인 국가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의 저 불의한 전쟁에 북한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이제 파병하게 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직접적인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러시아의 눈치를 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라, 이것이 우리나라 정당, 우리나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표시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모두 투입돼서 함께 공동 대우를 벌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거리를 좀 뒀었던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남의 문제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상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 지금 속보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워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제뉴스 로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지금 전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도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의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 대표단을 키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고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얻은 경험을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후에 불과하기를 제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전투병들이 지금 파병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전투병들이 지금 195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는 어떤 현지 적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참전을 하면서 아마 이런 실전 전투 경험을 쌓으려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북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젊은 병사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고 러시아 북한의 어떤 저런 군사 협력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당연히 저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북한군이 파병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고 정말 공병이라든지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파병 일원으로서 그냥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좀 돌아가는 추이, 특히나 이번 주 내에 어떤 전투에 참전할 염려가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파병 아니면 어떤 그 실무진들을 파견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구자란 변호사님. 지금 국정원이 추가로 국감에서 얘기를 한 것도 속보로 전해지고 있어요. 북한의 그 김영복, 이 폭풍부대의 군단장을 지냈던 김영복,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는 김영복, 이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부대가 김영복을 포함한 장군을 포함한 부대가 지금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확인하고 있다. 어떤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앞서서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군이 이번 전쟁에 참여한다면 실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와 또 종합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타당하고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군사 동맹까지 맺었으면은 이제 이번에 참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갈 리가 없고 첨단 무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전수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실전에서 러시아의 고급 무기를 북한군들이 같이 접하면서 다루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운용 능력까지 배워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기술까지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실전에서 그거를 써봤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전파했을 경우에는 북한군의 전투 능력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또 심리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올바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지금 계속 병력을 늘릴 거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